지금 오늘 또 눈에 띄는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남경필 네. 전 의원, 네. 전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무슨 말씀? 국민의힘 네. 바깥에서 보니까 문을 닫을 에너지도 없는 것 같다라고 진단을 했고. 그런 과학역한 표현을 그러니까는 남경필 전 다른 지사께서. 분들은 과학역한 표현해도 뭘 안 하는데 네. 저는 뭐 말 한마디만 하면은 죽일 놈이 되고 그만큼 관심이 더 많다는 거건데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정계 은퇴를 권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있다라고 답변하면서도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또 일단은 남 전 지사는 함구를 했다고 하네요. 저도 함구할래요. 에이, 다 이제 드러났어요. 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나는. 저는 말한 적 없어요. 저는 함구할래요. 에이. 저는 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존경합니다. 에이, 근데 잘하실 거예요. 이것도 좀 믿습니다. 궁금해요. 네. 이른바 이제 남경필 전 지사 얘기하면 남원정 얘기하잖아요. 네. 남경필. 근데 원희룡, 원은 왜 정병국. 그렇게 됐지? 근데 국민의힘은 진짜 왜 지금 원은 그렇게 네. 과거는 하여튼 남원정이 예,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힘은 왜 소장파가 없습니까? 남원정 옛날 한나라당 소장파로 유명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저도 부끄럽긴 한데 네. 공천을 누가 줘요? 공천을 누가 주냐? 공천을 누가 주는지 찐윤, 결국에는 언더찐윤. 공천이 잘 돼야 괜찮은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젓가락으로 제 눈 찌르는 일이긴 해요. 그러긴 한데 공천을 누가 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아하. 공천관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했느냐?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네. 소위 말하는 소장파가 능력 있고 될 만한 의원들조차 들어오지 못하는. 지금 국민의힘 보면 초선들이 더 강경이에요. 음. 초선들이 최강경이고 네. 그리고 실세는 보통 재선들이에요. 아하. 3선 이상들은 어떻게든 여기 간택당하려고 움직이는 경향들이 보이고 이러고 있거든요. 자, 네. 이게 어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 좀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초선이 보통 소장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정치 제대로 해보겠다, 옳게 해보겠다고 그럼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요. 근데 초선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 옳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계엄을 제일 앞서서 옹호하고 탄핵에 제일 앞장서서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과연 계엄이 잘 됐다고 생각할까요? 탄핵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하. 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양심의 소리에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초선이 많아요. 이거는 공정관리위원회가 음. 제대로 기능 못한 것이 아닌가. 근데 저는 어떻게 됐지? 그렇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아예 뭔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 있는 게 국민의힘이다. 내부적인 자정작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사실은 좀 소장파가 그런 없다. 건 있어요. TK, PK 이쪽에서는 지역에서 명망 있고 지역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으로 다 흡수가 돼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출신으로 이렇게 TK, PK에서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참 괜찮은 인재들이 국민의힘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원내로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원내로 진입을 못하면서 도리어 좀 이렇게 좀 기존의 주류에 부합하고 주류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 그런 행동대원들 네. 같은 분들이 공천받아서 주로 들어오다 아하. 보니까 지금 보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약간 행동대원처럼 초강경 입장들을 오히려 취하고 초선이 지금 보면 언더찐윤 누구 보면 지금 보면 발언 나오는 거 보면 아유 네. 이름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괜찮으세요? 해도 돼요?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 보면 발언이 되게 초선들인데 되게 발언이 세요. 오히려 강경파 모습을. 그런 부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총선 물갈이가 또 필요하다는 건데 총선이 지금 멀잖아요. 그 현 3년 시점에서는 그래서 국민님이 개혁은-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개혁은 요원하다. 남경필 지사님이 하신 말씀에 음.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문 닫을 힘도 없는. 혁신을 문 닫을 힘이 없는데 혁신을 어떻게 해요? 분당할 힘도 없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대한민국 정치에 안타까운 면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 네.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근데 저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도 네. 또 우리 국민들도 이걸 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뭐냐? 음. 정치인이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한 결과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음.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데 네. 자기 자리 욕심, 자기 기득권 욕심, 자기 이익을 위한 욕심 이걸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된 것이고요. 네. 달리 말하면 다른 당도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네.
지금의 국민의힘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아. 겁니다. 그래서 반면교사. 저는 교과서의 내용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정당의 전제 목적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정당의 존재 목적? 뭐 정권 획득이라고 정권 배웠잖아요. 획득. 저는 네. 그거 되게 잘못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예. 정당의 존재 목적이 왜 정권 획득이에요? 정당의 존재 목적은 국민을 받들고 국가를 지키는 데 있는 거죠. 그거를 교과서에 다시 정당이 써야겠네.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예. 국민을 받들고 국가를 지키는 게 정당의 목적인 거지. 어떻게 정당의 목적이 정권 획득일 수 있습니까? 그럼 네. 정치의 목적이 자기 자리 그렇네요. 탐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정치의 목적은 마찬가지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위하는 데 있는 겁니다. 네. 이 생각을 놔버리면 지금의 국민의 모습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반면교사 삼는 게 또 필요하다. 항상 그래서 제가 뭐 늘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정치를 왜 하는가라는 왜 하는가? 질문을 네. 정치하는 사람 스스로 해야 되고 국민들도 정치인들에게 계속 물어야 합니다. 아.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요. 예. 하자투성이죠. 신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도 하자투성이에요. 근데 정치하는 동안만큼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걸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 국민의힘이 이것만 새기면 네. 바뀌어요. 지금 계신 의원님들께서 네. 이 마음으로 다시 하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왜 못 내죠? 그게 안타까워요.